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다고요? 10분을 운동이다. 운동 다음이 뭘까요? 음식이에요. 음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운동하고 음식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연 건강 시간에 맞추어서 먹고 자고 쉬고 버리고 배수라고 해요. 그러면 다 120살에 또 장가를 갈 수도 있고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밤 11시에서 1시 자시에 항암제를 먹으면 항암제를 투약을 하면 가장 좋은 시간대예요. 항암제가 가장 약발을 잘 받을 때야. 그게 이 생체식 리듬 시간에도 정확히 증명이 돼요.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적어본 거야. 그리고 P53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항암제들이 투약 시간에 따라 치료가 달라졌던 원인을 밝혔어. 왜 이 시간대에 항암제를 하면 그게 효과가 그렇게 좋은가도 밝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체질의 투약 시간을 찾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자연건강시간, 생체식이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호준이 동의보험 쓸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알았는데 그때는 지금 같은 암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들 뭘 하는 거냐면 어떻게 생활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야. 네,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볼게요. 암흑제 유전자인 P53이란 무엇인가를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P는 단백질의 프로테인이란 단백질이란 뜻의 P예요. 즉 단백질의 크기의 약자이고 553은 단백질의 크기, 즉 분자량 53,000의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53,000이란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뭐라 그런다요? 53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P53 단백질 53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53,000이라고 안 쓰고 P53 인체에는 24개의 염색체가 있어. 24개. 우리 인체 24개의 염색체 중에서 넘버 17에 해당해요. 17번째의 유전자에 해당하는 게 뭐다고요? P53. P53 유전자는 세포의 돌연변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입니다. 돌연변이. 세포의 돌연변이. 세포가 만약에 우리 정상세포가 돌연변이가 되면 뭐가 돼버릴까요? 암이 돼버려요. 돌연변이 되면 암이 돼버린 거야. 그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지금부터 7, 8년 전에는 암 환자가 죽은 그 암세포를 검사를 해보니까 다 P53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의학자들이 똑같이, 야, P53이란 게 암세포구나. P53이 있으면 암에 걸려 죽는구나 했는데, 연구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P53이 뭐 하는 거다? 암을 죽이는 킬러였다는 거지. 그거를 찾아낸 게 이제 2000년도가 넘어가서.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 한 5년 후 정도면. 제일 무서운 게 치매야, 치매. 그 다음에 이 유전자는 세포 내에서 세포 분할을 유도하고 세포 주기를 멈추게 하고 세포 주기를, 그러니까 손상된 세포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친 세포, 손상된 세포가 크면 뭐가 돼? 암세포. 그거를 더 이상 세포 분열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뭐다? P53이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P53이 뭔지 정도는 아시나?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P53은 면역 항암제다. 그죠? 단백질 면역 항암제다. 그게 지금까지 밝혀진 항암제에서 최고의 힘이 좋아. 이 P53 앞에서는요, 모든 암세포가 100% 전멸해버려. 100%. 완전히 그냥, 이거는 뭐, 원자폭탄 것도 더 아작을 내버려. 그리고 손상된 DNA를 고치고 수선하는 단백질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손상된 거를 다 뭐 해준다? 이해가 다 고쳐주는 거야. 그래서 수호천사란 말도 붙여. 어떤 수호천사, 우리 몸을 살리는 수호천사다. 그게 최근에 밝혀졌어. 몇 년 내로. 그래서 조만간에 이게요 5억짜리가 싸게 돼서 어떤 사람도 쓸 수 있을 수도 있어. 5년 정도 지면. 그 다음에
모든 유전자는 4개의 염기, 4개의 염기가 있어요. 4개의 염기. 유전자는 똑같이 4개의 염기를 갖고 있는데, 아데닌이란 A 염기, 아데닌이란 A 염기하고, 시토신이란 C 염기, 그 다음에 구아닌이란 G 염기, 그 다음에 티민이란 T 염기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있어. 이 4개가 순서대로 나란히 있어야 되는데, 이 4개가 순서대로 아니고 이게 앞뒤가 바뀌어버려. 그러면 염색체 배열이 틀려져 버렸다 그래.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암세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 제 염색체 배열이 틀렸나 봐. 그 무슨 말이에요? 비사이드 홀셀프 또는 비사이드 힘셀프란 뜻이야. 제 염색체 배열이 틀렸나 봐 요즘. 그게 뭐라 그래요? 염기란 거야. 염기. 아데닌의 A, 시토신의 C, 구아닌의 G, 티민의 T는요 똑같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놈이 앞에 가고 앞에 놈이 뒤에 가버려. 그럼 염색체 배열이 틀린 거야. 그때는 한국어로 처음 말을 못하지만 비사이드 힘셀프나 홀셀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정신이 go away 또는 take care로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보살핌을 벗어나 버리는 거야. 돌연변이 상실되는. 그러면 뭐가 된다? 암이 된다. 그게 암이에요. 근데 이제 나한테 안 좋은 세포가 자꾸 세포 분열을 해요. 그러면 암세포가 분열하는 거죠. 그러면 빨리 죽어 안 죽어? 빨리 죽어요. 그 분열을 누가 막아준다고? P53이 막아주는 거야. 그게 밝혀졌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요 120살 살고도 암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조만간에 진짜로. 지금 같은 대통령은 실제로 가지고 해봤더니 하나도 없어졌어. 그리고 더 재밌는 실험을 했어. 어떤 사람이 실험인데 이제 맞춰봐요 여러분들이. 여기 한 잔에다가 깨끗한 피를 넣었어. 여기는 여기 한 잔에는 암 세포 있잖아요. 그걸 넣었어. 그리고 여기 그 깨끗한 피에다가 그 뭐라 그러죠? 암세포가 들은 거를 깨끗한 피하고 암세포를 같이 넣어놨어. 두 개를 같이 넣어놨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이 피하고 암세포는 둘 다 100% 암세포로 바뀌어 있을까요? 깨끗한 피라고 그랬어요. 나쁜 피하고 나쁜 암세포하고 깨끗한 피하고 둘이 일어났어. 그럼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거를 봤더니 다 암세포로 바뀌어 있을까요? 암세포는 하나도 없고 깨끗한 피만 살아 있을까요? 암세포 죽었어. 깨끗한 피. 정확히 하시네. 이야, 암세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해봤어요. 여러 학자들이 해봤어. 이 사람이 엄청 깨끗해. 저기 선생님은 깨끗한 피야. 암이 안 걸린 사람이야. 그 피를 여기다 나눠놓고 암세포 걸린 사람, 암 걸린 사람 피를 암세포를 뽑아가지고 여기 컵에다 넣어놨어. 좀 있다 보니까요, 암세포는 하나도 없고 깨끗한 피로 그대로 있었어. 거짓말 같죠? 진짜 거짓말 같죠? 제가 뻥치는 것 같죠? 진짜로 그래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깨끗한 피 속에는 누가 있다고? P53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암세포가 들어와도 많이 와도 웃긴 소리 하면 절로 가자 씨가 그런다고 호흡이 시킨다고 제거해버리고 해버린다고요. 진짜로. 그러면 그래서 어떤 학자가 또 연구를 해본 거야. 도대체 무엇이 암세포를 이렇게 야무지게 보낼 수 있을까? 최고로 좋은 게 무엇일까? 그러면 했더니 천기였어. 하늘의 음식이었어. 그 하늘의 음식이 뭔지 알아요? 공기. 깨끗한 산소였어. 그 깨끗한 산소 다음으로 더 힘센 놈이, 암세포를 죽이는 힘센 놈이 누군지 알아요? 물이었어. 물. 그 다음으로 힘센 놈이 너는 소금이었어. 그래서 아무리 암이가 걸려갖고 힘든 사람도요, 산에 가면요 거의 다 살아나요. 그걸 학자가 연구를 했어. 그는 공기와 물이었어. 깨끗한 공기와 물이었어. 산소였어. 산소. 그러면 물은 누구하고 누가 결혼했어요?
수소하고 산소. 산소. 물에도 산소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나서요.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봐서 어떤 학자가 똥생을 20년, 30년 왜 저 사람이 장수하라고 봤더니요. 물하고 공기를 좋은 걸 먹었어. 그리고 시간에 맞춰 먹었어 그거를. 공기는 좋은 공기. 저같이 우리 집안은 지리산 꼴짜기에 살잖아요. 일단 천기 최고 좋은 공기를 자연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물을, 깨끗한 물을 뭐 산에서 절벽 사이에 있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는 거야. 좋은 거야. 그리고 물을 우리는 밥 먹기 전에 물을 먹는 게 좋아요? 밥 먹고 나서 물을 먹는 게 좋아요?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 40분 전에 먹는 게 제일 좋대. 그 다음에 또 언제 뭐 피곤할 때 뭘 먹어? 물을 먹으면요 피로회복제, 최고의 피로회복제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먹는 거, 밤에 자기 전에 물 먹는 거, 그게 최고의 보약이라. 천기라고 해요. 그러면 실천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저랑 공부하는 게 그거를 실천을 하자는 거지. 제가 이게 24 독표를 다 교재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거를 실천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 생활에 그대로 적용만 하면 돼. 뭐 어렵고 신경 쓸 게 전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는 게 지금 이 수업이에요. 그러면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먹어서 물을 먹는 거는 안 좋다는 게 증명이 됐어. 그래서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2시간 후에, 밥 먹고 나서 2시간 정도 후에 물을 먹는 게 가장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해봤더니 2시간이면 소화를 다 시켜. 그러면 물을 먹으면 물이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배설도 시키는 데 도움되고 피도 맑게 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밥 먹자마자 돌아서자마자 물을 마시고 막 마셔. 근데 양반집이나 옛날에 임금님이나 그런 좀 공부도 좀 하고 그런 집에서는요,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찬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마셨어요. 밥 먹고 나서 꼭 물 대신 숭늉을 마셨어. 특히 임금님은요 절대로 숭늉 아니면 올리진 않았어. 식사하고 나서. 그러면 임금님한테 왜 숭늉을 올렸을까요? 물 마시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숭늉은 뭐가 아니다? 물이 아니다. 왜 물이 아닌지 알아요? 소화제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화제라고 따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먹었잖아요. 쌀을 먹었잖아요. 쌀의 최고의 소화제가 뭔지를 조상들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현대에 와서 의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뭔지 알아요? 누룽지였어. 탄수화물이 그냥 있을 때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제가 우리 몸에 별로 없어요. 없어. 염산도 별로 소화를 못 시켜. 곡물은. 우리 몸에 있는 위에 있는 산은 누구를 소화시키는가 하면 고기만 소화를 시켜. 위에서는 고기만 소화시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녹여버려. 우리 윗속에 노는 산을 꺼내가지고 우리 밖에 피부에 닿는 순간 피부가 다 녹아버려요. 살도 옷도 녹아버려요. 그렇게 독해. 못해. 그러면 탄수화물을 누가 소화를 시킬까 연구했는데 탄수화물을 노랗게 태운 것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최고의 영양제가 되는 것을 알아낸 거야, 선조들이.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왕이 식사를 하고 나서 양반 식사를 하고 나서 누룽지를 끌고서 살짝 데워서 따뜻하게 해서 그 누룽지를 먹어. 누룽지 숭늉을 마신 거예요. 그러면 그는 물이기 전에 천년 소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만약에 어디 갔는데 소화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속이 너무 더부룩해. 곡물을 많이 먹어서, 특히 곡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 그러면요, 쌀을 살짝 볶아서 태워서 그 물을 마시면 또는 누룽지를 먹으면요, 신기하게도 10분 후 정도 되면 편안해지고 소화가 되는 거를 또 실제로 그거를 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어. 정말 그런 거야. 근데 진짜로 그래요. 저도 자주 해봤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소화제를 안 먹고요. 제 사무실에도 누룽지를 제대로 이렇게 노랗게 익어서 판매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거 나눠놓고 그거 먹어요. 속이 그렇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치유라 그러고 자연의학이라 그러고 생활의 의학이라 그래요. 저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 믿는 거 자 넘어가 볼게요. P3에 대해서 알았어, 그죠? P53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자연건강시간 또는
생체 시계, 생체 리듬 치료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걸 읽어볼게요. 김정경기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교수팀은 생체시계 주제의 강연을 2015년에 했는데 생체 리듬 치료의 개념과 관련해서 혈압은 밤에 떨어졌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20%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이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 세계에서 정확히 규명한 거예요. 이때 아침에.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언제 많이 돌아가셨어? 아침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가서 당신 죽었어 살았어 물어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 자는데 허리 밑에 손을 이렇게 가만히 넣잖아, 그죠? 넣으면서 방이 따뜻해요 라고 여쭤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르신이 돌아가셨나 무슨 확인하는 거야. 어떻게 확인해? 손이 들어가면 살아계셔, 안 들어가면 돌아가신 거야, 그죠? 사람이 죽으면 이 S라인이 일자로 돼버려. 더 이상 손이 안 들어가.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살아계시는 어르신 보고 아버지 죽었어요? 돌아갔어요? 물어볼 수 없잖아. 손을 가만히 따뜻하세요. 대답이 없어. 여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거를 밝혀냈어. 반면 가려움증이나 천식은 밤과 새벽에 심해진다. 가려움증이나 천식은 몸이 가렵거나 기침 가래는 언제? 새벽에. 특히 새벽에, 밤과 새벽에. 그럼 왜 늦 밤이나 새벽에 심해지냐면 그때요 하늘의 기가, 천기가 열려서 호흡이 시작되는 시간이야. 그때가 새벽 3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시쯤이야. 그래서 기관지가 나쁘고 천식 있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침을 하고 가래를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맨날 뭐라 그래요? 아우,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게요. 일어나셨습니까요? 언제? 새벽에.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특히 천식 있는 사람들은요 기침이 심해, 그죠? 그래서 그 기침 소리를 듣고 천식이 있다 없다, 호흡기가 나쁘다 안 좋다, 일어나셨다 안 일어나셨다를 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도 어른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침을 했어. 이놈들아 내가 일어났다. 왜 거기서 이 생체 시간이 연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쭉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혈압과 천식 치료제는 잠자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게 자연건강시간 생체 시기를 이용한 자연치료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시간별로 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야. 시간대별로 그때는 뭘 해라. 내가 호흡기가 나쁘면 새벽에 어떻게 무엇을 하라. 그 다음에 내가 소화기가 나쁘면 진시에 아침 8시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를 제가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책에 다 있으니까 너무 쉬워. 이것만 하면요 대한민국 최고의 한의사가 자연의학사가 될 수도 있어. 이것만 하면요. 그런데요. 예. 요즘 되게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아침 먹고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그렇게 시키는데. 그렇죠. 그러면요 여기 한번 맞춰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20%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심장과 뇌혈증이 이때 맞으면 아침에 그 아침을 지나고 먹는 거잖아요. 아침을 지나고 아침을 먹고 나서 지장이 없을 때 이해가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나고 먹으라고. 이해가세요? 천대기 천.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네요. 뭐가? 저기 그 혈압약과 천식 치료제는 잠자기 전에 먹어야 된다. 잠자기 전에 먹어야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따라서 그 바로 밑에. 밤에 들어다 아니야, 아침에 나면 그 밑에 따라서 네, 그거 그저 실은 잠자기 전에 먹어야 효과가 있다. 찢어서 지금 헷갈린 효과가 거야. 있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렇게. 잠자기 전에 먹을 효과가 있다. 예. 여기서는 잠자기 전에 먹는 걸로 효과를 봐요. 동의보감 한개 내경에서는 전에 먹는 게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전에 먹는 게 원칙이고 아침에 이때 일어나고 나서 이후에 그 다음으로 먹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맞아요. 실제로 이때 전에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전에. 그거는 이제 처방 해주는 게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보니까 아침 먹고 나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 뜨자마자 먹으라는 사람도 있고 네.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 이게 그리고 약간씩 변화가 한 있는 소절 것 같아요. 점심으로 아침으로 한잠 있다가 지나고 먹으라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연의학자들은 언제 먹으라 그래요?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 그래서 충분히
몸에서 이거 받아들이고 나서 아침에 기침이나 혈압이 이렇게 뭐 되는 거 20% 정도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때 먹어줍니다. 이쪽 자연화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으로 고집해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다 정상으로 되고 나서 먹는 걸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전에 해라는 거예요. 이게 생체 리듬 시간인 겁니다. 그 다음에 2천 질병에 따른 초약시를 달리하는 것을 생체 리듬 치료라고 하며 생체 시기의 분자 생물학적 생리학적 이해가 정진됨에 따라 생체 리듬 치료의 임상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근데 김경직 이 팀들은요 잠자기 전에 먹으라고 정확히 발표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양리사인데도 이 사람들은요 꼭 그때 먹어야 효과 된다고 정확히 해서 엄청 인정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정말 맞다. 근데 동의보감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는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는 물질 대사나 심혈 관계 활성 같은 생리적 관점에서부터 암을 비롯한 다양한 병리적 현상이 이르기까지 생체식의 관련성이 속속 밝혀지면서 최근에는 생리학 현상의 해석에 있어서 생체 리듬이 생체식을 중시하는 시간 생물학의 패러다임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저 세 학자는 노벨 의학상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 이 질병이나 병의 질환에 대해서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맞는 의학적 이론이다라고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여기에 엄청 관심 많아요. 제일 공부 많이 하는 게 이쪽 부분이야. 근데 제가 이거를 생활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니까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옹호자야. 이쪽 동네의 옹호자야. 그래서 길게나마 해봤어. 봐봐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아주 간단히 말해 정리하면요 생체시계 그 다음에 생체시간이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체시계의 시간인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건강의 하루의 뭐다? 주기다. 이 시간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또는 평생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뭐다? 어떤 시간에 무엇을 먹고 어떤 시간에 잠을 자고 어떤 시간에 쉬고 해야 된다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건강시간 또는 생체시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한다 그랬어요? 여기 한다 그랬어요? 이게 생체시간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내하 수체. 거기서 시계가 여기 내하 수체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해라? 호흡해라. 호흡하고 나서 진시가 되면 뭐 해라? 아침을 먹어라. 자시가 되면 12시간 뭐 해라? 점심을 먹어라. 저녁 7시간 되면 저녁을 먹어라. 그 다음에 10시가 되면 잠을 자라. 여기서 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내 몸이 눈을 감고 자지 않아도 몸은 그 시간에 맞춰서 자고 있고 깨고 있는 게 다 정리가 된 거야. 그거를 무슨 시간이라고 그래요? 생체시간. 그러면 그 생체시간을 우리 동의보감에서는요 이게 무슨 시간이면 인지라 그래. 자축 인묘 진사오미에서 인시부터 천기는 열린다. 인시부터. 자신은 생명을 만드는 시간이고요. 생명 아들 자자 씨앗 자자예요. 그 다음에 축신은 생명이 연거는 시간이고 인시는 생명이 깨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대다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호흡을 하고 천기를 먹고 시작하는 시는 인시부터 시작해. 인시. 그래서 인시가 우리 몸에 하늘의 천기가 내려서 기를 받아서 호흡을 받아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시간대. 그때를 인시라고 그래요. 그때가 새벽 몇 시인가 하면 3시. 3시부터 5시. 그 말은 사람이 잠을 자고 아침에 기상시간이 언제가 가장 좋은 기상시간이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 5시 사이, 3시에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그때 하늘의 길을 봐서 숨을 쉬는 것. 그거를 가장 건강한 사람. 그래서 사람이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는 일? 화장실. 숨 쉬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 숨 쉬는 거. 자면서도 숨을 쉬잖아요. 네. 그때는 자면서 숨 쉬는 거는요, 깨어있을 때 숨 쉬는 거에 몇 % 정도밖에 안 쉴까요? 반 정도밖에 안 쉬어요.
그리고 모든 기능이 다 멈추고 뭐만 심장 돌아갈 힘만 청소할 힘만 남겨놓는 거야. 간만 기초 그러니까 저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말하는 거지 간이 작동이 제일 많이 해. 그래서 간이 그 하루 종일 전날 하루 종일 먹었던 것 쓰레기 배출하고 청소하고 더러워진 피 다시 갖고 와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런 작용을 하는데 거의 다 써. 그리고 나머지 신체 손발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에 대는 쓰질 않아. 너가 다 쉬게 해줘. 머리도 다 쉬게 해줘. 체온도 그래서 낮아진다. 1도면 낮춰놔. 무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밤에 이불을 덮잖아, 그죠? 네. 덮는 게 그런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새벽 3에서 5 사이에 이제 깨워. 제일 먼저 숨을 쉬어. 숨을 쉬고 나면 뭘 하게 해요? 운동을 해, 움직이게 해. 그때 최고의 좋은 운동이 동의보감에는 고치법이라고 적혀있어. 고치법. 그 고치법은 뭐라고 적혀있는데 위치하와 아래치하를 3번씩 움직이라. 이거를 10번만 하면 30분 이상 운동한 것보다 더 효과가 크다는 것도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이빨을 톡톡톡 치면서 누구를 깨우는가 하면요. 온몸 전체를 다 깨우는 거야, 이 애가. 하면서 뇌도 깨우고 모든 오장육부를 다 깨우는 일을 해. 이 고치법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걸 3번씩을 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침이 나와. 그 침이 나온다는 거는 음식을 먹을 준비를 시키는 거야. 숨을 쉬고 온몸을 다 깨우고 웨이크업 깨우고 고치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식사할 수 있게 침을 생성해서 준비를 시키는 거야. 그렇게 무슨 시다? 그러고는 봐요. 인시는 폐가 가장 왕성한 시간이다. 기관지, 천식, 기침, 가래가 가장 많이 나온다. 왜 나올까요? 숨을 쉬고 해야 되니까. 그 숨을 쉬는 기능이 최고 큰 기능이 폐잖아, 그죠? 그 폐가 활동을 하니까 뭐도 되고 쓰레기도 분출되고 막 하는 거야. 나쁜 것도 정리를 하고. 기상관계 호흡이 시작되고 피부를 깨우고 전신의 기운을 보탠다. 아울러 호흡이 시작됨으로 인해 그 다음에 인시의 좋은 음식은 도라지, 더덕, 잔대다. 왜 이거를 적어놨을까요? 도라지, 더덕, 잔대를 호흡기에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폐에 제일 좋은 거야. 이거를 아주 부드럽게 차를 해서 먹는다든지 하면 좋다. 그러면 딱 깨고 나면 호흡을 하면 제일 먼저 뭘 먹는 게 좋을까요? 이때 천식 시간이야. 물을 마시는 거야. 물. 깨어서 하늘의 공기를 마셨어. 천식이 3개가 있죠. 그죠? 뭐가 있어요? 공기, 물, 소금. 두 번째 이제 뭘 먹어요? 물을 먹어. 그 물을 동의보감 한겨내에 뭐라고 하냐면 음양탕이라고 그래. 그때 물이 최고로 좋은 물이야. 그 음과 양을 섞은 천의 물을 음양탕이라고 하는데 그 음양탕을 어떻게 먹어요? 뜨거운 물을 반을 부어 컵에. 그리고 찬물을 다시 반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돼.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를 만들어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먹어줘. 그게 음양탕이라고. 사람이 일어나서 지상에서 가장 좋은 물이 그때 그렇게 따뜻하게 먹는 물이 최고로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 뜨겁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 나는 뜨거운 물이 좋아. 그 사람들이요 5년 10년을 다 뭐가 걸릴까요? 식도암이 걸려. 또 어떤 사람은요 웃기게도 아침에 소금을 엄청 타서 짭짤한 물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런 사람을 했더니 다 식도암이 걸려. 그러니까 너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짠맛이나 뜨거운 물인 매운 물을 먹으면 식도암에 걸려서 암에 걸리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물이 좋다고요? 미지근한 물.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천식 중에서 남은 게 소금이 있잖아요. 이때 간간하게 소금물을 살짝 해서 입속에 가글을 한다든지 간간한 물을 조금 먹어주면요. 천식 3개를 다 먹은 거야. 그러면 호흡기부터 소화, 위장까지 모든 게 좋아지리라 라고 적혀있어. 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깨어났어. 잠에서 깨어났어. 이제 완전히. 그때는 무슨 식을 할까요? 지식, 땅의 음식을 먹는 거야. 그때가 언제예요? 진시야, 진시. 진시. 무슨 말이야? 진시.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어르신 진지 드셨습니까? 그래서 진시야. 진시에 뭐를 해라? 음식을 먹어라.
무슨 식을 먹어라? 지식, 땅의 음식. 땅의 음식. 그러면 하늘의 음식은 사람의 기를 살려줘, 기. 사람이 기가 장성하고 힘있고 기가 영특하게 해줘. 그러면 땅의 음식, 지식은 뭐를 튼튼하게 해줄까? 몸, 신체를 튼튼하고 하게 해주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처음에 일어나서 먹는 천식은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머리의 세계, 생각의 세계, 영성의 세계, 그죠? 그쪽을 아주 풍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즘 옛날 의학책 보면요, 쭉 공통적으로 쓰인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마음이, 성경에도 적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보감하고요, 부교 서적에도 적혀 있어요. 마음이 온화하면 병은 물러가리라. 마음의 병이 가장 큰 병이다. 내가 아무리 큰 병에 걸려서도 마음이 온화하고 편하고 남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병에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리라 라고 적혀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요, 있는 병도 없어져요. 진짜로 없어진다고 생각돼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없던 병도 생겨. 진짜로 생겨요. 어떤 암 환자 하나가요, A라는 암 환자고 B라는 암 환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의식 세계를 조사했는데 암 환자 중에 A라는 암 환자는 다혈질을 성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B라는 환자는 어떻게 암이 걸리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걸렸어. B라는 환자는 음식이 너무 상같이 많이 먹어 암이 걸렸어. 마음은 착해. A라는 환자는 음식은 조금 먹고 했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 마음이 다쳤어. 그래서 암이 걸렸어. 이 둘 중에 나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누구일까요? 마음은 착한데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은 암에서 회복됐다는 거야. 근데 마음이 옳지 않은 사람은요, 끝내 암을 이기지 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걸리는 경우하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걸린 두 경우가 최고의 큰 암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둘 중에 더 무서운 암은 마음으로 인해서 암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음식은 조절하는데 마음이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스님들은 맨날 복탁 두드리면서 참수를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스님이나 의사는 암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마음이 편한데 뭐를 잘못 먹어도 음식을 잘못 먹어도 걸려요.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이요, 자기 병은 자기가 먹었죠. 우리 한성환 박사님도 자기가 맨날 강의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다가 빨리 죽으면 참 세상에 창피한데 내가 70살까지는 살아야 그래도 체면이 되는데 67살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 1년도 안 있다가.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된다 소리예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여기 적어놨죠. 인지해야 할 일은 기지개 펴기, 온몸 비틀어주기, 치아 부딪히기. 아까 치아도 있고 치포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온몸 비틀어주기도요, 어떤 학자가 엄청 연구를 했는데 증명이 됐어.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그냥 일어나지 말고 왼쪽으로 3번 뒹굴고 오른쪽으로 3번 뒹굴고 앉아서 목을 3번씩 돌려주는 사람이 훨씬 건강했다. 그리고 낮에 30분 1시간 운동인 것보다도 신체 기능은 더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때 그 조그만 움직임이, 그러니까 처음에 깨어났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깨어났을 때가. 그렇게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인다음에 묘죠, 그죠? 묘. 묘시는 대장이 가장 활발했어. 맨 처음에 일어나서 하늘이 일어나서 호흡기가 일어났어.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면 대장 소장이 일어나요. 그러면 왜 두 번째로 대장 소장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세 번째 밥을 먹어야 돼. 식사를 하기 전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야 돼.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소장, 내장, 위가 준비가 되고 나서 음식이 들어가야지. 이놈이 밥 먹을 준비도 안 됐는데 음식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우산을 쓰고 나서 비가 와야 돼, 안 맞는데 우산도 쓰기 전에 비가 와버리면 다 맞아버리잖아, 그죠? 다치잖아. 그래서 우리 신체도 밥 먹기 전에 누가 준비를 해요? 밥 먹을 준비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시다? 묘시다. 그때 누가 움직인다? 대장이. 그럼 왜 대장이 움직이는지 알아요? 전날 먹었던 쓰레기들, 전날 먹었던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뭐 해야 돼?
내보내고 나서 먹어야지. 네. 돈이 이만큼 차 있는데 거기다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똥밥이 되지. 다 비우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음을 비우고 좋은 거를 받아들여야지. 자기 나쁜 생각은 다 갖고 있으면서 착한 거를 받아들이면 되냐고. 나쁜 거 착한 거 싸우지. 저번 시간에 제가 그랬죠. 방, 하, 착이란 그죠? 네, 내려놓아야. 내려놓아라 공부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내려놓고 버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먹어라. 그래서 비우는 거예요. 비상지구 혈압이 가장 높다. 아까 말했죠, 가장 높다, 그죠? 가장 높다. 이때 어르신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잘 돌아가신다고 그랬죠. 아까 약 얘기 나왔죠.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아침 운동은 삼가 일어나자마자 혈압약 먹는 것이 좋다. 여기는 또 일어나자마자 혈압약 먹는 것이 좋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상반된 게 있죠, 그죠? 그럼 혈압은 언제 먹는 게 좋다 그랬어요, 또? 아까 자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고 나서 뭘 먹는다요? 혈압약을 먹는 거예요. 일어나고 나서.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 혈압이 뭐 해줘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뭐 언제 가장 높다? 기상 직후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그 생각 하고 나서 좀 있다가 일어나자마자 좀 표현이 좀 약해. 조금 더 있다가 먹어야 돼. 조금 더 있다가. 그러면 아침 운동을 왜 삼가한다 그래요? 혈압이 높은 데다가 운동을 하면 더 높아지잖아, 그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피, 호르몬 등과 같은 영양액을 진액이라 통칭하며 내부 진행은 소장을 통해서 오장, 부화포, 근육, 살 등에 공급되고 외부 진행은 대장을 통해서 피부, 모발, 손톱, 발톱 등에 공급이 된다. 이 말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 해놨죠. 내부 진액은 내부에 있는 제일 좋은 영양액은 뭐를 통해서? 소장. 더 정확히 말하면요, 비장이야, 비장. 비장을 통해서 간에 갈 영양은 간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심장에 갈 영양분은 심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뭐 허파에 갈 영양분은 허파로 보내고 하는 거를 소장하고 비장이에요. 근데 이 대장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피부, 바깥에 피부, 머리카락. 그럼 쉽게 말하면 대장이 나쁜 사람이 피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피부 나빠요. 머리끼리 좋을까요, 나빠요? 나빠요. 손톱도요, 끝이하고 막 가루 줄무늬가 있고 막 그래 나빠요. 딱 보면 그러면 대장이 나쁘네. 그러면 대장은 누구하고 오장육부에 가장 친할까요? 가장 아빠하고 아들 사이일까요? 허파. 폐하고 대장하고는요, 아들과 아버지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호흡기관을 고치려면, 좋게 하려면 대장인 아들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야 호흡기가 고쳐지는 거지. 폐가 나쁘다고 해서 폐부터 고치면요, 평생 안 고쳐져요. 우리 집안은 호흡기가 좀 안 좋아. 폐가 안 좋아. 그래서 뭐부터 고치냐니까 대장부터 고쳐요. 만약에 자기가 지금 옛날에 없던 설사나 변비가 심하고 막 그렇다, 대장이 안 좋다, 뱃속이 아주 불편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조만간 몇 년 되면 폐가 나빠져. 호흡기가 자동으로 나빠져요. 왜 그런가 하면 대장이 나빠지는 만큼 폐도 힘들어져요. 왜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둘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폐가 좋으면요, 피부도 깨끗하고 좋아요. 모발도 튼튼하고 기름기가 잘 흘려. 대장이 튼튼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대장이 변비가 있어갖고 설산하고 막 아주 나쁜 여자분들이요, 피부 좋은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김이 튀고 주근깨 생기고 막 그래요. 나이가 50, 60 넘었는데요, 김이 있고 주근깨 많은 사람은요, 100% 폐가 안 좋아. 아니면 대장이 문제가 생겼다. 빨리 가서 검사해보세요. 대장 계신 분 100%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이 시간에는 무조건 어디 가서 뭐를 싸야 돼? 화장실 가서 싸야 돼. 이것도 연습이야. 나는 아침에 일하면 절대로 응아가 안 나와. 그런다고 화장실 안 가. 그러면 안 돼요. 안 나와도 가고 나와도 가고, 눈만 떠면 엄량탕 물 한 잔 딱 먹고 폐 호흡기에다가 좋은 공기 넣어주고 화장실을 가서 딱 앉아. 그때 신문지를 들고 가야 될까, 안 들고 가야 될까? 안 들고 가야 돼요. 신문지를 들고 가면요, 이 몸이 응아하는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신문지 보는데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응아가 배설이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증명이 됐어.
그래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말고 오로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 내려놓아라, 뒤로 뽑아라, 내려가거라. 내가 맛있는 거를 먹어줄게. 너는 그저께 나랑 같이 잘 놀았잖니. 이제 다른 데 가서 놀아라. 해야 돼. 그러면 진짜로 나와. 3일만 앉아있으면 나와요. 살면 지금 몸이 말을 해. 내 주인이 나보고 나가라 그러나 봐. 나 어저께 안 나갔는데, 그저께도 안 나갔는데, 오늘은 나가야겠다. 안 나가면 혼나겠는데, 그래요, 나가. 그러면 어느 날부터 앉으면 나와. 그리고 어느 날 이게 열흘, 일주일, 2주 지나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그 시간만 되면, 눈만 뜨면. 저는요, 눈만 뜨면, 물 한 잔 딱, 뜨거운 물 받아서 찬물 타가지고, 딱 마시고, 화장실로 가. 거기 앉아있어. 이제는 생활이 됐어. 가면 나와. 가만히 있어도 지가 나와. 나가라 본 줄 알고. 그렇게 하셔. 그래서 이 시간대는 뭐 하는 거다? 응아하는 시간. 그럼 응아를 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 먹어야지. 그때가 무슨 시다요? 진시. 이때가 진시야, 진시. 이게 진짜예요. 진짜. 영양을 보고하고 힘과 근거를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물을 공부하는 시간이 뭐다? 진시. 진시는 누가 움직인다? 이제 위장이 움직여. 맨 처음에 폐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누가 움직였어? 대장이 움직여서 청소했어, 뺐어. 그 다음 위장이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위장의 시간. 무슨 식사가 적었어요? 식사 시간. 이거 제가 다 만들어 적은 거예요. 어떤 책에 이런 거 없어. 근데 이거 정확한 내용이에요. 식사 시간. 진시는 위장의 기운이 왕성한 시간이다. 위장이. 남성의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가장 많은 시간이다. 이때가.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이 시간대에 아기를 만들면요 남자 아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옛날에 새벽에 아기를 만들어라. 남들 그런 말이 있어. 진짜 이때 남성 호르몬이 제일 많아. 우리 나이 때 옛날부터 그런 말 많이 돌았어. 진짜. 그저 들었죠. 그래서 딸 내 엄마가 응. 그 얘기를 듣고 응. 진짜인지 모르는데 아들 낳대. 우리 집은요 진짜로 그랬어. 우리 집은 진짜로서. 우리 집은요 1번부터 9번까지가요 딸을 낳았어. 1번부터 7번까지 낳았는데 딸 7번을 낳았어. 근데 또 남자가 딸- 8인치였었는데 아들을 낳고 나더니 단독주택인데 어. 뒤에서 그냥 활기가 넘쳐가지고 막 운동하고 맞아. 막 그러고 다녔어. 그래갖고 또 아들을 낳으려고 낳았는데 딸 쌍둥이를 낳아버렸어 이제. 8번 9번을 싫어요. 우리 집은 진짜로.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이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을 맨날 새벽에 아기를 만들게 했다는 말이 있어. 새벽에 밖에서 시켜 아기 만들으라고. 그랬는지 저랬는지 모르지만 그 이로 연 3명의 아들을 낳아버렸어. 그래갖고 제가 그 중에 12남매 중에 막내야. 집 위에 형 둘이가 지금도 있어. 그런 말도 있어요 옛날에 진짜로. 그래서 이때 남성호를 만나.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 콧물, 기침, 재채기 증상이 가장 심해지는 시간이야. 이때 막 기침하고 캣캣 그러고 막 그러고. 제일 심해. 이때 tek 일어났을 때보다. 8시가 되면 루마티스, 간이랑 동경이 최고죠. 합병, 편두통, 코피가 가장 많이 터지고 우울증이 가장 심해지는 시간이다. 9시경은 심장 발작과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다. 진시에 아침을 먹으면 체하지 않으면 진시에 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사람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 가장 왕성한 소화력이 있는 시간대다. 진시해야 할 일은 의사결정, 문제 해결력, 집중력이 최고의 시간대다. 왜 집중력이 최고의 시간대다? 그것만 설명해볼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요 지금 평생 교직에 있잖아요. 지금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학생들을.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지만 지금도 이제는 3일 고3들을 가르치고 대학생도 가르치고 있는데 항상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을 먹고 오늘. 그래야 공부도 잘하고 의사결정력도 좋고 문제 해결력도 좋고 집중력이 최고라 공부도 잘한다. 그런데 실제로 증명됐어. 그러면 아침을 잘 먹으면 우리 머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영양제가 뭐예요? 탄수화물, 포도당 아니에요, 그죠? 하고 소금만 먹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을 머리에 충분히 주니까 의사결정력도 있고 문제 해결도 있고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어. 10몇 년은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가? 아침 먹는 학생. 아침 먹는 학생들이요 공부 잘하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매 시간만 되면 학생들한테 고3들한테
아침 먹고 왔느냐, 꼭 먹어라. 아니면 두유라도 두유에다가 쓰릴 때 콩가루라도 타서 먹고 오너라. 꼭 쓰릴 때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는 시간이다? 위장의 시간이다. 그 다음에 가장 소화력이 왕성한 시간이다. 그리고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아침은 아주 푸짐하게 잘 먹고, 점심은 조금 약하게, 저녁은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먹은 게 최고의 식사법인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아침은 먹을까 먹지 말까, 점심은 말까, 점심은 많이 먹고, 저녁은 더 많이 먹어. 오지게 더 많이 먹고, 거기다 뭐까지 먹어? 삼겹살 굽고, 족발 찌고, 소주에다가 치맥에다가 먹어. 그것도 몇 시에 먹어? 밤 10시, 11시에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온몸이 팅팅 부어서 눈도 붓고 얼굴 붓고 그래가지고요 살이 쪘어. 그 젊은 애들이요 건들면 넘어져. 힘이 없어. 우리 때는 그래도요 깡이 있는데 요즘요 아침 제대로 못 먹고 저녁에 밤늦게 야식 먹고 한 애들요 키는 크고 덩치는 큰데 힘이 없어. 그 살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썩 삐걱 같아. 아무튼 간에 앞으로 다음 주에 1시간 더 할 거예요. 제가 가장 주장하는 거는요, 이번 시간 내용 교재 보고 잘 이해하시고 다음 주 1시간은 무슨 일도 오셔서 해놓으면요 모든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예요. 진짜로 기반이. 그리고 오늘도 바쁜 시간에 이렇게 많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감사한 거는 이렇게 더운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앉아서 한 명도 잡으는 사람도 없고 이 어려운 한의학을 동의보감을 공부하는데도 반짝반짝하고 있어. 이 의학 용어들이 얼마나 어려운 용어인지 알아요? 그래도 반짝반짝 질문하시는 여러분들